어떻게 해야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 제대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과 확언은 사실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시크릿을 읽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계속하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건조기 내부의 보풀하기처럼 부정적인 것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사실 당신의 뇌 필터 시스템과 망상 활성화계라고 불리는 시스템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작동합니다. 뇌는 더 깊숙이 파고들게 되죠. 나타냄과 끌어당김의 법칙,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당신은 끌어당김에 대해 생각할 때 비전보드를 떠올리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비전보드를 보면 보통 큰 꿈을 생각해요. 당신에게 큰 꿈이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당연해요. 바닷가에 펜션을 짓는 꿈을 꾸어도 될까요? 그게 당신의 꿈이라면 당연히 되죠. 아니면 통나무 집을 꿈꾸는 건 어떨까요? 당연히 되죠. 람보르기니나 새로운 포드가 사고 싶으면 어떨까요? 되죠. 됩니다. 화목한 가족이나 멋진 몸매는요? 그런 것도 꿈꿔도 될까요? 뭐든 다 좋아요. 진짜 잘못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늘 결과만 꿈꿉니다. 당신은 현재의 삶과 너무나 다른 멋있는 것들만 생각한다고요. 사실 진짜 현실은 이거잖아요. 2주 동안 갈지 않는 고양이 박스가 아파트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죠. 취업 준비 중이고 냉장고에는 음식도 없는 상황이면서 멋진 맨션 생각을 해봤자 패배자처럼 느낄 거예요. 당신의 목표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비현실적으로 보이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최종 목표만을 시각화하면 의욕이 꺾이게 된다고 합니다. 처음엔 재밌죠. 와인 한 병 가지고 와서 신나서 자랑하는 거예요. 시각화하고 왔어. 이게 내 비전보드야. 멋있지? 나 끌어당김의 법칙 했다니까. 내가 생각만 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이틀 동안 해본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전히 치워야 할 고양이 박스가 있죠. 똑같은 아파트고 변화는 없어요. 제대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를 반드시 시각화해야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목표 사이의 중간 지점이요. 특히 힘들고 고생하는 순간을 생각해야 해요. 당신이 마라톤을 하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당신에게 비전보드는 결승점에 도착해서 기뻐하는 장면일 겁니다. 내가 해냈구나. 기뻐하면서 하이파이브도 하면서 말이죠. 이런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마라톤에서 20km 정도 갔을 때 비도 내린다면 어떨까요? 회의감이 들 거예요. 비전보드에서 떠올린 장면과는 전혀 다르죠.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무릎도 쑤시고 이건 내가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야. 난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이러려고 훈련한 거 아닌데. 나 같은 사람은 뉴욕이나 LA에서 달려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나요? LA 좋긴 하겠네요. 맞아요. 날씨도 좋고. 요점은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중간 단계를 시각화해주면 신경 시스템과 마음가짐을 미리 훈련시킬 수 있어요. 힘든 과정을 미리 대비하는 거죠. 따라서 결승점을 넘는 장면이 아니라 20km 지점에서는 어떨까 하고 시각화하라는 거예요. 체력은 떨어져서 완전히 지친 상태일 때 진지하게 들어봐요. 그래도 계속 달리는 거예요. 27km까지 왔는데 신발끈도 다 풀리고 뒤꿈치는 까지고 심지어 물집까지 생긴다면 어떨까요? 만약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는데 비가 엄청나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신경 쓰지 않고 달리는 자신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것을 시각화하면 당신의 몸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순간이 와도 괜찮은 거죠. 진짜 좋지 않나요? 포기하는 대신 그 단계를 넘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거죠. 그걸 이겨냄으로써 마지막에 멋있게 승리를 얻게 될 테니까요. 정확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부에서 저항하는 근육을 키우고 있구나. 이 근육을 이용해서 중요한 일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비전보드를 만들 때 결승점에 골이 나는 장면뿐만 아니라 비를 맞으며 달리기 연습을 하는 생각, 새벽 5시 13분에 알람이 울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생각, 이렇게 하기 싫은 것들 또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창업을 하고 싶거나 인플루언서 혹은 온라인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죠. 그들이 시각화하는 건 수표예요. 아니면 벌게 될 돈이던가. 아니면 기업가가 되면 얼마나 멋있을지. 또는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열심히 일할 걸 시각화하세요. 친구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중이라 약속에 못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업 전화를 하는데 거절당하는 장면을 시각화하세요. 토요일 밤에 일이 많아 파티를 안 가는 상황도 시각화해보세요. 당신은 열심히 일하느라 바빠서 그런 곳에 갈 시간이 없는 거죠. 세미나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는 걸 시각화해보세요. 유튜브 비디오를 보는 걸 시각화해보세요. 생애 첫 수업에서 처참하게 낙제하는 것도 시각화해보세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정말 시각화해야 하는 장면들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장면들이죠. 막상 어려운 것을 해낼 때 이런 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좋은 일만 상상하지 말고 중간 과정을 시각화하라는 겁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요. 특히 힘든 과정이 중요해요. 그걸 통해 준비되거든요. 여전히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도 최소한 포기는 안 하게 되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며 여러분이 이걸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생각을 가져도 동기부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방식과 인류에 대한 진실은 불편하고 무섭거나 어려운 일을 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뇌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당신이 바뀌고 사업을 시작하려면, 최고의 부모와 배우자가 되려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하려면 여러분의 삶, 일, 꿈에서 말이죠. 어렵고 불확실하거나 두려운 것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문제를 언급하면 절대 느끼지 못할 겁니다. 동기부여는 쓰레기입니다. 당신은 쉬운 일을 하는 데만 동기부여를 느끼겠죠? 그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전 이걸 엄청나게 연구해서 왜 그런지 알고 있어요. 가장 알아내기 어려운 것들 중 하나가 삶을 향상시킬 작은 일들을 하는 게 왜 어려운지였으니까요. 제가 깨달은 건 우리의 마음이 설계되어 있는 방식이 어떤 대가를 치러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행동은 못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방식은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미묘한 것에서 시작하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 머뭇거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회의에 앉아서 믿을 수 없는 아이디어가 당신에게 있지만 그걸 말하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머뭇거릴 때 그 엄청 짧은 순간 작은 머뭇거림이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스트레스가 뇌를 깨우고 뇌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만, 왜 머뭇거리지? 뾰족한 구두를 신었을 때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멋진 트랙 팬츠를 입었을 때도 머뭇거리지 않았고, 나사 티셔츠를 입었을 때도 머뭇거리지 않았어. 근데 좋은 생각을 말하는 걸 머뭇거리고 있네. 뇌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뇌가 당신을 보호하는 100만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조명 효과라는 겁니다. 뇌가 위험을 확대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일까요? 문제가 된다고 감지한 것에서 여러분들을 떨쳐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당신은 모든 문제를 추적할 수도 삶의 침묵과 망설임에 대한 불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정입니다. 제가 하고 있고 제 인생을 바꾼 것은 일어나서 동기부여가 쓰레기라고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절대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힘들고 어렵거나 불확실하고 무섭고 새로운 것들이죠. 인생은 당신의 결정에 귀결됩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바꾼다면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생각 말이에요. 이건 모두가 겪는 문제고 모든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망설이다가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생각합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의향이 있을 때 뇌가 당신을 도와줄 겁니다. 뇌가 하는 일은 체크리스트를 펼치곤 당신이 설정한 의도를 상기시키려고 작동합니다.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말합니다. 내면의 지혜와 발을 들이는 의도에 어떻게 귀 기울이는지 아는 기술.
그리고 재빨리 기대버리죠. 뇌는 이렇게 말하죠. 그래, 거기야. 로켓처럼 빨리 움직여. 저는 인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비참한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죽도록 대단해지고 싶거나 더 갖고 싶은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원하고 가족을 위한 걸 더 만들어내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욕망이 있죠. 이건 지식을 행동으로 어떻게 옮기는지에 대한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는 해답이 자신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제게 말하죠. 주의를 기울여라. 어쨌든 다음날의 아침에 저는 알람을 끄고는 나사가 옆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멍청한 이야기 같겠지만 전 이렇게 했습니다. 5, 4, 3, 2, 1. 크게 숫자를 세고 일어났습니다. 침실에서 서 있었던 저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둡고 춥고 보스턴의 한 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버릇을 물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그리고 생각했어요. 잠깐만, 숫자를 거꾸로 세는 건 평생 들어봤던 말 중에 가장 바보 같은 소리야. 다음날 아침에 이 행동을 했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다시 했고 다시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다는 걸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하루 종일 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이요. 침대에서 5초의 순간에 뭘 해야 하는지 아는 것처럼 제가 5초 안에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가 개입해서 빠져나가라고 말할 겁니다. 모든 인간은 5초라는 창이 있습니다. 당신은 더 짧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5초 정도의 창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가 최고 속도로 끼어들어 행동의 변화를 방해하기 전이죠. 기억하세요. 뇌는 당신을 멈추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확실하거나 무서운 것들을 하는데 말이에요. 이걸 배우는 건 여러분 일입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생각들을 행동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에요. 당신의 5초 결정의 힘을 이해하고 이걸 이해하게 될 때 자동 조정 장치에서 선택하는 자로 항상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당신은 다른 협상가가 될 것이며 다른 영업 실적을 낼 겁니다. 헬스장에서 멈추지 않게 될 겁니다. 당신의 길에 방해가 되는 쓰레기의 양을 깨닫기 때문이죠. 바로 여러분의 희망, 꿈, 잠재력, 그리고 자신감과 용기의 길에 말이죠.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만 아무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런 바보 같은 행동이 왜 먹히는지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이 왜 이리도 강력하고 심오한 변화를 만들까? 여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법칙은 메타인지의 한 형태입니다. 메타인지는 매우 간단한 것을 의미하는 화려한 용어입니다. 목표에 진전이 있으면 자신의 뇌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뇌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보다 더 영리하게 쓸 수 있죠. 더 높은 목적을 위해서 우리 모두 아는 건데 이게 필요한 상황에 처하면 여러분 스스로 자제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나 아이를 구하려고 강에 뛰어들 수 있고 당신에게 중요한 일이면 자신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뒤로 숫자를 셀 때 5, 4, 3, 2, 1 여러분이 하는 일은 습관고리라 불리는 걸 방해하는 겁니다. 습관고리는 기저핵의 폐쇄 루프 패턴으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숫자를 셀 때 5, 4, 3, 2, 1 이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돌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동하여 전두엽 피지를 깨웁니다. 그래서 1까지 세면 당신의 습관은 방해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의심을 중단하고 당신의 아이들을 때리는 걸 중단할 것이며 술을 집어드는 걸 중단하고 꾸물거리는 걸 중단합니다. 여러분이 숫자를 거꾸로 세는 행동을 하면 뇌의 한 부분인 전두엽 피지를 깨우는 겁니다. 이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행동을 바꾸거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말이죠. 1까지 세면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연구 용어로 사람들이 습관을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걸 들을 겁니다. 새로운 습관을 배우는데 이게 도와준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5초 규칙을 반복하면 습관이 시작될 겁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도록 자극하고 용기를 내는 순간이라는 걸 자극하고 기여를 바꾸도록 자극합니다. 여러분이 수동 작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바뀌려고 뇌의 한 부분을 깨운 거죠. 성공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숫자를 위로 세는 건 효과가 없어요. 계속 숫자를 셀 수 있고 집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거꾸로 5, 4, 3, 2, 1 세면 이 행동은 전두엽 피지를 깨우고 당신을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이 이걸 이용하고 이에 대한 것을 읽을 때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병력을 정렬하기 위해 군대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운동을 시작하기 위해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조례에서 큰 방에 가득 찬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도요. 이건 집중을 요구하기 때문에 습관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감과 용기를 갖도록 자극하는 습관이 될 것이지만 처음에는 자동 조종 장치대로 하는 행동 패턴을 방해하며 자기 주장하는 데 도움을 주며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지 알려줍니다. 생각을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죠. 모든 결점이 있고 그게 자신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움이죠. 모든 영역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하려는 시도 대신에 이걸 수용하는 게 훨씬 쉬워요. 당신이 정말 못하거나 약점인 것들이요. 이런 것들과 싸우는 대신에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내세요. 이런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됐다고 느끼지 않는 게 진실이기 때문이죠. 절대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언제나 통제하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쓰레기 취급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건 당신 결정입니다. 싫은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도 결정입니다. 자랑스럽지 않는 몸을 유지하는 것도 결정입니다. 이게 쉬울까요? 아니요.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간단해요. 이런 일을 하도록 자신에게 5초 법칙을 밀어붙이세요. 변화는 5초 결정에서 옵니다. 바로 이게 5초 법칙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할 이유죠. 여러분 일은 자신을 다그치는 겁니다. 당신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인지 미켈란젤로인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과 싸울 겁니다. 여러분이 선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 리스트는 똑같아요.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톰처럼 되고 싶고 제이지처럼 되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리스트에 올리죠. 빌 게이츠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아세요? 주저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믿습니다. 마음속의 부담감을 없애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유리병이랑 물통을 이용해서요. 우선 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런 감정을 없앨 수 있어요. 자, 이제 시작하죠. 유리컵이 본인의 뇌라고 가정해 봅니다. 상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꽉 차 있는 뇌라고 생각하고요. 내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일상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여러분의 뇌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메일을 확인하고 문자를 주고받고 페이스북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TV도 이것저것 보게 되고 엑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하면 할수록 유리컵 안에 물은 가득 차 흐릅니다. 이게 바로 뇌가 꽉 차 있는 것과 같습니다. 머릿속에 꽉 차 있다고 느낄 때를 생각해보면 중요치 않은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부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요. 뇌를 비우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 즉 가득한 유리컵의 물을 이 물병 안에 쏟아내 볼 거예요. 노트에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근심, 해야 할 일 모든 것을 적어봅니다. 다 적고 나선 형광펜 하나를 꺼내세요. 한번 볼게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단 3가지만 고르라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에게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한 것들만 골라내는 겁니다. 이것을 해야 하고요. 이거랑 이것을 해야겠군요. 여기 있는 나머지 것들은 정말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나머진 그냥 다른 사람들 일이에요. 이메일을 보내는 것, 회의에 참석하는 것. 나에게 중요한 일들은 아닌 거죠. 꽉 찬 유리컵의 물을 물병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모든 과정들을 비워내는 순간 내게 가장 중요한 3가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부담감 없는 마음의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비워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내 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경험과 능력을 얻기 전까지는 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네 헬스장 안내데스크에서 일을 하더라도 고객 관리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할 일이죠.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요. 왜냐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배울 수 있는 능력들은 더 발전된 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에요. 능력을 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끈기와 열린 사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강연자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10년 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라디오를 진행했던 경험 때문이기도 해요. 전 그때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뭘 배웠는지 아나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좋은 강연자가 되기 위해 피해야 할 실수들에 대해 배운 겁니다. 제 성공에 필요한 능력들을 10년 전에 배웠던 것들이죠. 저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반드시 인내심을 갖고 지금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 반드시 배우세요. 일시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영구적인 문제들은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가 어떤 종류인지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영구적인 문제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만큼의 노력과 시간, 에너지를 소비하든지 간에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시간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에요. 영구적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은 바꿀 수가 없죠. 당신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나이가 몇 살인지도 바꿀 수 없죠. 과거와 가족도 바꿀 수 없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성격도 바꾸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결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다른 이들의 본연의 성격과 모습들은 그들 스스로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임시적인 문제가 내가 집중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임시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영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몸 상태에 대해 불평할 수 있지만 바꿀 수 있어요. 관계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역시 바꿀 수 있어요. 직장 상사에 대해 엄청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바꿀 수 있고 안 되면 직장을 옮길 수도 있어요. 간단히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불만에 대한 목록을 보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직장 상사의 성격을 바꿀 순 없지만 어떻게 소통할지는 바꿀 수 있어요. 나 스스로의 태도와 사고를 바꾸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푸시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TV를 끄라고 하는 사람도,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당신이 성인이라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정말 아무도요. 아마 몇 년 전 제 테드 강연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강연 이후에는 제가 정말 많이 놀랐던 것은 강연 중에 어떠한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에 대해 도움을 원하셨고 심지어 그 비밀을 제가 지금까지 사업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 비밀은 바로 본인 스스로를 육아하라 라는 것이죠. 당신이 20살이 지나 성인이 되면 본인 스스로를 육아하는 일이 이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즉, 당신이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게끔 푸시하는 일이 이제 당신의 몫이라는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무엇이든 쟁취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은 그 일이 너무너무 하기 싫어서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죠. 제 아들은 닌텐도 DS에서 손을 떼고 싶어 하지 않아요. 평생요. 그건 제 몫이죠. 당장 내려놔. 부모님이 있고 당신이 어렸다면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푸시하시죠. 왜냐하면 절대 안 하니까. 지금도 좀 있다가도 평생 안 할 거니까. 그리고 당신이 어떤 일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어떻게든 하기 싫은 이유를 찾고
금방 실증 나고 질려하면서 하기 싫어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그럼 새로운 걸 할 건가요? 아니요. 그것도 금방 실증 낼 거잖아요.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쉽지 않죠. 제가 8년 전에 테드 강의를 할 때도 지금도 느끼는 게 당신 스스로를 육아한다는 개념을 머릿속에 장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 개념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한 5초 공식이라는 책의 파트 2에 자세히 적어 놓았는데요. 우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나 해야 하는 것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지금 현재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기분이 당신의 결정을 좌지우지해요. 때문에 아이들에겐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왜냐면 우리가 애들 기분을 내키는 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면 애들은 학교도 안 가려고 할 것이고 숙제도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사회 규칙, 예절도 안 지키려고 할 것이고 좋은 식습관도 안 지키려고 할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 거예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볼 거라서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개념에 대해 테드 강연에서 강조했던 것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점은 당신은 성인이 되는 순간부턴 집 밖에서 살게 되는 순간부턴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육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제일 큰 문제는 당신은 절대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들,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죠. 당신은 어찌되었건 당신 스스로를 푸시해야만 합니다. 당신 스스로를 항상 육아해야만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절대 아무도 당신을 푸시하지 않아요. TV를 끄라고 하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라고 하지도 않고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꿈과 같은 일에 도전하라고 하지도 않고 아무도 당신 스스로에게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잔소리하지도 않죠. 다 본인 스스로가 푸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것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육아해야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신 스스로를 푸시하는 수밖에 없어요. 당신 꿈을 이룰 수도 없고요. 우리 인간은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라고 발버둥 쳐도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부터 스스로를 육아하지 않죠.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항상 푸시하고 육아해보세요.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은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솔직해지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아마 여러분은 스스로 그것을 가질 수 없다고 결정했을 거예요. 그걸 갖기엔 자신이 똑똑하지 않거나 나은 사람이 아니거나 가치가 없거나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니까요. 또는 그 일을 하면서 먹고 살 수 없다고 자신에게 말했겠죠.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 두 가지 모두 완전히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자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돈은 일단 생각하지 않고 남들 시선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당신이 살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진짜로요. 전문 사진가가 되는 것이 꿈인가요? 여러분의 식당을 개업하고 싶나요? 세계를 여행하며 저글링 스킬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항상 꿈꿨나요? 저도 모르죠. 당신의 인생인걸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일하면서 돈이 나갈 일이 없다고 한다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뭔가요? 자신에게 이런 것도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을 부러워하나요? 누군가의 삶을 보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와, 저런 일을 하다니 정말 멋지다 라고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정말 솔직하게 쓸데없는 얘기는 제쳐두고 진지하게 자신에게 질문하고 거기에 솔직하게 답했다면 이제 할 일은 나가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만 찾으세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더 풍부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을요. 온라인 수업을 찾으세요. 구글에 검색해보세요. 그 직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다니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발짝씩요.
먼저 자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 정말 솔직하게 답을 내서 구글에 검색해보고 그중 할 수 있는 걸 하나 찾으세요. 딱 하나만요. 스스로를 밀어붙이며 도전하세요. 일어나서 매일 그렇게 하루에 10분씩 투자한다면 1년, 2년 뒤에 당신 삶이 변한 걸 보고 정말 놀라실 겁니다. 무엇을 원하세요? 살을 빼고 싶나요? 수입을 3배로 늘리고 싶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원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이 변화를 원하는 당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당신이 알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고 싶을 때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살을 빼야 하는 누군가가 단 한 번이라도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닭가슴살과 완두콩이 너무 좋아서 먹는 걸까요? 크로와상 대신에? 천만에요. 햄버거와 피자 대신에? 천만에요. 성인이 되면서 생기는 재밌는 일은 스스로 훈육할 책임이 이제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훈육한다는 말의 의미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나쁜 일들을 계속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게 바로 당신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당신은 무언가 하고 싶을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는 없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닌텐도를 손에서 놓고 싶을 때란 없어요. 제가 그만두게 해야만 하죠. 당신이 어릴 때 당신 부모님들은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일들을 하게 시키셨어요. 왜냐면 당신이 스스로 하지 않을 거니까요. 절대로요. 지금도 안 할 거고 그때도 안 하겠죠. 당신이 어떤 일은 잘하고 있더라도 당신은 당신이 하기 싫어하는 또 다른 무언가를 발견할 겁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은 정말 단순해요. 그렇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해야 해요. 억지로 말입니다. 제가 억지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당신 루틴에서 벗어난 모든 일에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삶의 재미있는 점은 우리는 성장기를 거쳐 성인이 돼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떤 안정적이고 편안한 루틴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리곤 곧 그 루틴에 질려버려요.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매일 같은 메뉴의 아침밥을 먹고 매일 같은 길을 운전해서 출근하고 직장에 나타나 바빠 보이는 삶을 살죠. 전화를 피하고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하고 회의에 참석해서 낙선화하고 돌아와서 페이스북 업데이트를 하고 저녁 일정을 만들고 뭔가 좀 더 바쁜 척을 하다가 집엔 똑같은 길을 운전해서 오죠. 똑같은 저녁밥을 먹고 메뉴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은 종류의 영상을 보고 잠자리에 들고 매일 이 루틴을 반복하죠. 지겨워 미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이런 루틴이 당신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살면서 벽을 마주한 기분이거나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게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호는 당신의 삶이 망가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신호는 당신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바로 탐험 욕구 말입니다. 당신 인생과 당신 신체의 모든 부분은 성장합니다. 당신의 세포는 재생성되고 당신의 머리카락, 손, 발톱 등 모든 것들은 당신 일생 동안 계속 성장해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도 탐험과 성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성장시킬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밀어붙이세요. 밖으로 나가도록 말이죠. 생각의 굴레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다면 적진 한가운데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신의 계시 따위가 아니에요. 당장 머릿속에서 나와요. 감정에서도 벗어나세요. 당신의 감정들이 당신을 망치고 있습니다. 난 당신 기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아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만 신경 씁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당신의 기분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고 싶은 때 따위는 없으니까요. 당신의 안전지대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리스크를 감내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벗어나라는 거예요. 안전지대 밖으로요. 처음 안전지대를 벗어난 3초, 침대 밖으로 나가는 그 3초 동안은 정말 죽을 맛일 겁니다. 그렇지만 막상 일어나 보면 또 좋아요. 밖으로 나가세요. 바로 그곳에 마법 같은 세상이 존재합니다.
예전엔 저는 사랑하는 직장에서 잘렸고 출판사와 책 계약도 취소됐었어요. 출판사의 잘못은 아니었죠. 제가 난독증과 ADH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너무도 힘들었어요. 종이에 적는 것은 불가능이었죠. 그렇게 1년이나 늦게 원고를 제출했고 끝내 저는 계약금도 환불해줘야 했죠. 전 이미 돈을 써버린 상태였고요. 그 후 팬데믹이 찾아왔고 예정되어 있던 모든 강연은 취소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본 제 자신은 속옷만 입고 화장실 앞에 서 있었죠. 거울에 비친 우울한 제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하수구로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모든 감정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고요. 당신과 마찬가지로 저는 가장 성공한 동기부여 강연가인데 말이에요. 저에게 해줄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죠.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강아지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싶었고 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지 않더군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기도 싫었고 그냥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이 와중에 전 한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태껏 한 행동은 부끄럽지도 않을 정도죠.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들어 거울에 비친 저와 하이파이브를 했고 처진 어깨가 점점 펴지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괜찮아. 고개 들자. 아,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순간에 저의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치만 그 사실을 창피해서 비밀로 하고 싶었죠. 쪽팔리잖아요. 실제로 제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저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죠. 정말 예상치 못한 행동이 일어나요. 저는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침대를 정리한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거울 속 제 자신을 보는 게 기대되더라고요. 마치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것은 저는 아마도 지난 40년 동안 거울 속 비친 저를 비난했었거든요. 혹은 거울 속 제 자신을 무시했죠. 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는 순간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본 순간 1분 동안 저를 보며 서 있었어요. 당신처럼 저도 정말 바쁜 사람이에요. 머리도 쉼 없이 항상 바쁘게 움직이죠. 하지만 거울 속 제 자신을 바라보며 하이파이브를 하려는데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현재의 나와 마주 서보는 그 시간이었죠. 그렇게 다시 손을 올려 하이파이브를 했을 때 다른 이상한 일도 일어났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죠. 자신에게 하이파이브를 할 때 말이에요. 하이파이브 하며 이렇게 말 못합니다. 나는 진짜 별로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망했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인 이유를 말하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정말 신기합니다. 자세히 알아보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죠. 하이파이브의 의미가 무엇이죠? 그래요. 팀원이 힘을 내라고 하이파이브를 해서 힘을 주고 놀라운 업적을 이룰 때도 하고요.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이파이브를 해요. 또 대단한 일을 하게 되면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축하를 하고 마무리를 하죠. 평생 동안 머릿속에 긍정적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할 때 말이죠. 기저신경절에 다 입력되어 있는 신호예요. 하이파이브라는 물리적 움직임을 할 때 모든 긍정적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머릿속에선 그저 행동과 자기 성찰이 융합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내면의 비난에 침묵했었고 수십 년의 비평에도 침묵해왔으며 자신을 부끄러워했지만 하이파이브로 자신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당신이 느낀 후회 혹은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정적 느낌을 초기화시켜요. 또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고요.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 중 뉴로빅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신경과학과 에어로빅에서 온 파생어죠. 연구에 따르면 예기치 않은 신체 활동을 할 때 하이파이브는 항상 다른 사람과 해왔으니까 자신과 하는 하이파이브에 익숙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당신의 두뇌도 예상치 못하는 일이죠. 그래서 당신의 전두엽 피질은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 새로운 신경 경로 개발을 가속합니다. 즉, 당신은 예상치 못한 신체 활동을 함과 동시에 평생 쌓아왔던 긍정 프로그래밍을 이용하는 겁니다. 완전히 자신을 재구성하는 거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이파이브는 동시에 현재에 집중하게 하며 의지를 요구해요. 그래서 자신을 마주보고 선 순간 하버드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신은 1분만 의도적인 자기 정찰을 하며 오늘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생각한다면 당신의 생산성이 극대화되고 리더로서 보여지는 방식이 변화되고 자신을 더욱 효과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 짧은 1분 동안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이 거울 앞에 섰을 때 자신을 무시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며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스트레스가 낳은 일들이 계획되어 있거나 힘든 일들이 예정되어 있을 때라도 거울 속 당신에게 손을 올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자신을 믿는 힘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겠죠. 한 가지 더, 전 세계 최고의 뇌 전문가 닥터 다니엘가 하이파이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가 말하길 뇌에선 또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자신과 하이파이브의 효과는 이틀에서 3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약 3일째 되는 날 우리의 뇌에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둘 중 하나, 강한 감정의 파장을 느끼면서 기분 전환이 되거나 혹은 당신은 믿기 힘들 정도의 침착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 변화를 느끼는 이유는 평생 동안 당신의 신경계가 기쁨을 경험하는 경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을 축하할 때였죠. 그때와 마찬가지로 하이파이브를 하면 많은 축하와 함께 주입되어 있던 동작이었기에 뇌의 신경계는 그것을 인식하고 긍정적인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뇌를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거나 기분 전환을 증폭시켜 앞으로 하려는 일에 대해 흥분하게 만들죠.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 하이파이브 습관은 하루를 시작할 때 추천합니다. 연구 결과를 봐도 아침 기분에 따라서 그날의 생산성이 정해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쉬운 행동은 이미 증명된 거예요. 집중하는 능력과 자신을 믿는 것들이 말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침에 화장실에서 하는 일과 함께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든 치실을 하든 혹은 면도를 하든지 그 무엇이 되었건 그 행동의 전 혹은 후 화장실에서 벗어나기 전에 거울 속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해야 합니다. 쉽게 정해줄게요. 하이파이브를 하기 전에는 화장실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인생이란 게임 전에 하이파이브를 하는 겁니다. 자신이란 팀원에게 말이죠. 10분에서 15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그거면 됩니다. 이걸 하는데 10분에서 15분이면 완벽합니다.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는지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아침을 시작하는지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합니다. 생산성과 행복에 관한 연구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죠.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여러분은 점점 더 바빠지게 되겠죠.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건데요. 생산적인 사람이 되세요. 행복해지세요. 자신의 삶을 조종하세요. 몇 시에 일어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건 일어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루틴 새로 고침이에요. 이걸 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모닝 루틴을 가져야 하거든요.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신의 하루 전체가 납치당할 겁니다.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늦게 일어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어날 것이며 일어나서 큰 실수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실수는 세상이 머릿속으로 들어오도록 놔두고 세상을 자기 자신보다 더 우선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루틴 새로 고침은 중요해요. 루틴을 새로 고치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기에 많은 과학적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닝 루틴의 힘에 대해서 말이죠. 하지만 저 밖에 모닝 루틴에 대한 소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현실적이에요. 모닝 루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게 필요해요. 저는 30분에서 40분 걸리는 모닝 루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시간이 많을 때는 1시간 걸리는 모닝 루틴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아침에 시간과 조깅을 하러 갈 체력이 있을 때는 조깅을 모닝 루틴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는 10분이면 돼요. 10분이면 됩니다. 지금 제 인생에서 10분이면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을 루틴 새로 고침에 초대한 겁니다. 루틴 새로 고침은 모닝 루틴의 과학을 거니는 곳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여러분에게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말이죠. 모닝 루틴에서 매일 아침마다 당신이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발 당신에게 효과가 있도록 모닝 루틴을 맞추세요. 진실은 이 방식이 당신의 삶에 곧바로 효과가 없으면
하지 않을 테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모닝 루틴은 실제로 매일 아침마다 하는 루틴입니다. 디에고라는 분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모닝 루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디에고는 저는 식당을 차리는 게 꿈이에요. 하지만 시작하기 겁나요. 여러분 중 식당을 여는 걸 고민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건요. 부업을 가지는 건요. 질문이 꼭 레스토랑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은 이랬었죠. 나는 집을 가지는 게 꿈이야. 요즘 아메리칸 드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입니다. 당신이 식당을 차리는데 관심이 있던 없던 간에 사업을 하고 싶던 아니던 간에 어느 크기, 모양, 생각할 수 있는 수직적 형태로 말이죠. 이건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질문입니다. 그죠? 이게 당신에게도 영향을 주는 걸 알아요. 시작하는 게 끔찍해. 내가 정말로 성공한 잠재력이 있다는 걸 알지만 때때로 꿈이 너무나 크면 꿈이 크다는 사실이 자기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당신은 생각해요. 이건 내가 정말 원하는 건데 꿈이 너무 클 때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이겁니다. 우리는 꿈을 줄일 겁니다. 식당 여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업을 시작하는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1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생각을 줄이는 겁니다. 식당을 조사하는 생각을 하세요. 식당 차리는 걸 준비하는 생각을 하세요. 식당 차리는 걸 배우는 생각을 하세요. 어떻게 말하는지 알겠어요? 식당을 차리는 법을 배우고 싶어는 느끼는 게 달라지지만 식당을 차릴 거야는 너무 크게 느껴지죠. 여러분은 아이디어를 배우고 조사하고 있는 단계에 있지만 갑자기 모든 압박감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첫째예요. 생각을 줄이세요. 차리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만들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걸 조사하고 배우겠다고 말하세요. 그럼 압박감은 사라질 겁니다.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것에 집중하세요. 이걸 조사하고 배우고 있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사업이나 식당을 여는 것 말이에요. 10분에서 15분 정도 시간을 내세요. 그거면 끝납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동안 한 가지를 하세요. 식당을 여는데 배우거나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이요. 여러분 중 몇 분이 이런 생각이 드나요? 오,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당장 오늘도 시작할 수 있겠는걸? 생각을 작게 만드세요. 그리고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도 만드세요. 하거나 차리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시작하려는 능력을 자유롭게 합니다. 하루에 작은 일 하나를 하세요. 그럼 뭘 할 수 있나요? 기사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식당을 여는 사람에 관한 기사요. 10분에서 15분 동안 인터넷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식당의 네트워킹 행사죠. 당신은 아직 식당을 열거나 짓지 않았습니다. 그걸 배우고 있고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이 많은 당신의 일은 매일 10분에서 15분 동안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그걸 배우거나 조사하기 위해서요. 그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시작하게 되면 10분에서 15분 동안 당신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탄력받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주제에 흥미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배울 겁니다. 당신이 배워야 할 다음 단계로 이끄는 것들이죠. 당신은 시작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무언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기술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제가 장담해요.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들에게서 더 많이 배우는 겁니다. 식당을 개업한 사람들에 대한 튜토리얼을 읽고 보면서 이 주제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영감을 받을 것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절 믿으세요. 이 모든 건 매일 만드는 작은 진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거나 만들고 싶다면 말하는 걸 멈추세요. 그리고 그 생각을 이렇게 줄이세요. 난 이걸 배우고 있고 조사하고 있어.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10분에서 15분 동안 이 주제의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메모를 모두 적을 수 있는 공책을 준비하세요. 당신이 학생인 것처럼 정리하세요.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으세요.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것이면 정말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한 것입니다. 절 믿으세요. 이걸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일어날 겁니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자신의 잠재력에 도달하고 싶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고 싶다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 엄청 중요할 겁니다. 여러분은 시각화의 달인이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저는 명상, 초자연적 혹은 영적인 수업을 듣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멜 로빈스입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건 과학과 연구에 관련되어 있어요. 시각화는 매우 강력한 기술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리고 시각화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저는 나타냄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신호를 본다고 불러요. 뇌는 시스템이 있어요. 기술적인 용어는 이겁니다. 망상 활성계라고 해요. 뉴런들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망상 활성계가 하는 일은 뭘까요? 필터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특정한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스템이며 다른 정보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그럼 누가 이 필터를 설계할까요? 여러분이요.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다고 끊임없이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망상 활성계는 하루 종일 검토하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목할 겁니다. 바로 부정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죠. 회사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한다고 생각한다면 망상 활성계, 즉 필터는 말 그대로 믿음을 확인하는 증거들을 하루 종일 찾을 겁니다. 이게 이 나라가 정치적인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이유 중 하나죠. 그리고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는 이유입니다. 확증 편향은 마음이 동의하는 걸 읽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동의하는 걸 읽는 것이 필터를 확인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망상 활성계를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가 모든 것을 들여보내면 페이스북 페이지를 본 적 있으세요? 표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단어가 몇 개인지 알아챈 적 있나요? 뇌가 모든 걸 동일한 가치로 받아들이면 말 그대로 머리가 폭발할 겁니다. 여러분의 뇌는 녹을 거예요. 그래서 망상 활성계가 뇌를 보호해 줍니다. 정보를 필터링하고 동의하는 것만 들여보내서 말이죠. 이게 과학적인 이유이고 여러분이 재설계하는데 바빠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시각화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뇌 속 망상 활성계의 재설계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뇌가 기회를 잡거든요. 뇌가 일이 잘 풀리는 증거를 잡기 시작합니다. 뇌가 우연의 일치를 찾기 시작하여 탄력을 쌓습니다. 과학에 기반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에 기반해서 해야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2단계 방법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올리는 게 목표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 시각화하세요. 그리고 가치가 올랐을 때 스스로 어떻게 느낄지 시각화하세요. 시각화를 할 때 꼭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정말로요. 멍청하게 들릴지 알지만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사진이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올랐을 때 삶에서 보이는 모습들이죠. 직장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을 볼 겁니다. 자기 일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자신을 볼 겁니다. 안 좋은 관계를 끊는 자신을 볼 겁니다. 경계를 정하는 자신을 볼 겁니다. 운동하러 가는 자신을 볼 겁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이미지들을 시각화하기 시작할 때 의식적으로 하세요. 이게 2단계예요. 여러분이 느낄 긍정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행복해질 거야. 뿌듯해질 거야. 자신만만해 보일 거야. 이렇게 변한 걸 매우 기뻐할 거야. 구체적인 그림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오, 저기 있어. 저게 나야. 일하러 가서 손을 들고 있어. 놀라워. 내가 의견을 내고 있어. 내가 승진하고 있어. 연봉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방금 다른 고객을 가입시켰어. 저게 나야. 내 자신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면 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뇌가 완전히 다른 필터를 갖도록 훈련하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의 머리와 제 머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고등학교 시험에서 F를 받는 것처럼요. 일어났으면 하고 상상하는 것들의 차이를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뇌는 이 둘의 차이를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진 실제 기억인 정말로 안 좋은 일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상상된 기억의 차이죠. 뇌는 여러분이 운동하러 가는 시각화를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할지 시각화할 겁니다. 당신은 연봉 인상을 요구하여 얻는 시각화를 합니다. 여러분 뇌는 제가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면 그 기억을 진짜로 인식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시각화를 진짜 기억으로 인식할 때 이게 망상 활성계의 필터 시스템을 바꾸거든요.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첫째, 시각화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자신감은 더 커지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한 안정감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여기에 정말 멋진 게 있습니다. 연구가 시사하고 입증한 것은 단순히 뭔가를 하는 자신을 시각화하는 게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시각화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각화를 하면 할수록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뇌를 재설계하기 때문입니다. 필터 역할을 하는 뉴런의 네트워크를 바꾸는 겁니다. 비로소 자신을 더욱 더 믿게 됩니다. 자신있게 말하는 걸 생각하고 시각화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을 더 갖게 되고 실력이 향상되며 실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이유들을 찾는 대신에 회의에 앉아서 자신있게 말하지 않을 때를 말이죠. 자신있게 말할 겁니다. 필터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기회를 찾을 겁니다. 시각화가 믿을 수 없이 중요한 이유죠. 첫째 날 여러분이 세운 목표를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30일 동안 매일마다 30초를 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꿈이 30초의 가치는 있지 않나요?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게 어떤 모습일지 시각화해 보세요. 올해 금전적인 목표를 달성했을 때요. 은행에서 그 금액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요? 수표를 써서 아이들을 디즈니 월드로 데려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이 모은 돈으로요. 자신의 연극을 쓸 수 있다는 기분은 어떨까요? 항상 꿈에 그리던 집에 계약금을 보내는 건요. 이럴 때 기분은 어떨까요? 충분한 돈을 모아서 싫어하는 일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면요. 정말 좋겠죠. 이게 그 기분이에요. 여러분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시각화를 할 때 하는 일은 망상 활성계를 재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뉴런 시스템은 뇌의 필터처럼 기능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포착하고 증거를 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신 있고 능력 있고 할 수 있다는 증거지요. 지금 하고 있는 쓸데없는 생각 대신에요.